그러면 교환 자료 보시도록 합니다. 교환 자료, 첨부 자료, 미리 보는 기출 문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미리 보는 기출 문제. 첨부된 자료가 어떻게 첨부된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갖다 쭉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료를 두 개 이렇게 배치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미리 보는 기출 문제. 오늘 미리 보는 기출 문제 정책론 해설은요, 조금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정책론 문제가 좀 많이 주제가 돼요. 많이 주제가 되다 보니까, 7개씩 출제가 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정책론은 조금만 공부하면 어떻게 점수로 연결하기가 상당히 쉬운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론은 열심히 잘 따라오시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시장 실패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제 불완전 경쟁의 독과점 기업. 불완전 경쟁의 독과점 기업. 두 번째는 외부 효과. 세 번째는 공공재 무임승차. 네 번째는 정부의 불확실성 및 비대칭성. 찾아보면 불안전 경쟁, 독과점 기업 여기 있죠. 외부 효과 둘 다,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성, 불확실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자, 재화의 동질성 이건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쓰는 말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일 때. 무슨 말인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종류는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워서 그래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면, 완전 경쟁 시장은 판매자, 구매자 다수고요. 판매되는 상품은 동질적이고요. 진입과 태거 자유롭고요. 정보는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이제 불완전한 경쟁 시장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뒤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 공부하신 다음에 뒤집으시면 됩니다. 판매자, 구매자 소수고요. 판매되는 상품 이질적이고요. 진입과 태거는 곤란하고요. 정보는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일 때 시장이 실패하지, 완전 경쟁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매되는 상품이 동질적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고요. 불완전 경쟁일 때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물건이 이질적일 때 시장이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완전 4가지 성질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고 불완전 4가지 성질이 시장 실패 원인이다. 이건 아직까지 시장론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어가 봐야지 하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완전과 불완전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어쨌든 불완전한 시장에서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판매자, 구매자 소수일 때 시장이 실패하고요. 판매되는 상품이 이질적일 때 시장이 실패하고요. 진입과 태거가 곤란할 때, 그리고 정보가 불완전할 때 시장이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문제 답은 5번이고요. 2번.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공공재의 성질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공공재의 성질. 공공재는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원. 자, 공원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재화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구재라고 합니다. 내구재. 비내구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바로 2번이 되어버립니다. 수명이 길다. 비내구재는 수명이 짧은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그 비라는 단어를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비를 썼는데, 비는 내구재 앞에 비를 쓰면 안 되고요. 여기다 써야 됩니다. 비경합, 그리고 비배제, 이렇게 요때 비를 써야 됩니다. 비경합성 때문에 어떤 소비를 하냐면 공동 소비를 하게 되고요. 경쟁하지 않고 함께 쓸 수 있다. 비배제성 때문에 3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는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장기구에 맡기면 이거는 무슨 생산이 되냐면 과소생산의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참고로 부의 외부 효과라고 있었어요.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시고 계시는 공공재는 과소생산,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과대 생산. 그래서 과소 생산되는 공공재와 과대 생산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구분하시고, 참고로 과소 생산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 그럼 우리 부동산 학기론 통틀어서 정의 외부 효과와 공공재는 무슨 생산되고 과소 생산이 되고, 과대 생산되는 건 무슨 외부 효과다? 부의 외부 효과다. 근데 과대 생산되는 건 부의 외부 효과가 유일합니다. 유일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공공재나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비를 쓸 때는, 공공재에서 비를 쓸 때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때 비를 써야 되지 아무 때나 비를 쓰면 안 돼.
따라서 내구재, 비내구재 중에서는 그냥 내구재, 수명이 긴 재화다. 비내구재처럼 수명이 짧은 재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3번.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7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고르시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고르셔야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5개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빼야 됩니다. 골라서 빼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TDR,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소유 상한제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시행되고 있지만 종토세라고 해서 종합토지세는 폐지된 제도거든요. 종합토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한지세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재밌는 게 우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를 찾아서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거 말고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니은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이것만 했는데 니은이 있으면 안 돼. 사실 문제 좀 잘못 낸 것 같아. 니은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뭐 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2개밖에 안 남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 내면 사실 좀 거시기한데 택지 소유 상한제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다라는 것만 알면 그냥 문제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문제 재밌지 않나요? 아니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한 개도 안 찾았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를 한 개 찾았어. 그러니까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니은은 빠져야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리을 토지 초과 이득세제도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니은은 빠지고, 그러니까 니은은 빠지고 기역 디귿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배운 거니까 용도지역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도지역제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걸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용도지역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경제적 효율적, 뭐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래서 지역과 지구는 중복이 됩니다. 지구와 지구도 중복이 됩니다. 지역과 지역끼리 중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공부한다 그랬습니까? 3으로 공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용도지역 4개 얘기해봐요. 그러면 도간, 농자 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시면 되고, 도시지역은 또다시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도시지역 또다시 4가지. 뭐 있어요? 주상공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은 또다시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전일준. 그래서 요거는 도로 출발하는 도관농자, 요거는 주로 출발하는 주상공로, 요거는 전으로 출발하는 전일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양호한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이면 1종, 공동주택이면 2종. 편리한 그러면 일반 니은 나오는 일반 주거지역인데 저층이면 1종, 중층이면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중층이면 2종, 중고층이면 3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면 준주거가 되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반복해드리는 패턴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그냥 점잖게 수업이나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변할 때가 올 거예요. 나중에 와 정말 문제가 풀리는구나. 와 이게 되는구나. 그때는 저한테 고마워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막 비난의 눈초리, 그다음에 약간 경멸의 눈초리 이런데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 맞출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네,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되면 결혼식에 왜 그렇게 외쳤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뒤늦게 알게 되고 제 고마움에 아마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보자고. 일단 갑시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은 443 도가농자 있고요. 도는요 주상공록 있고요. 주는요 전일준 있습니다. 양호하면 두 번째 글자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단독 1종, 공동 2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편리한 그럼 두 번째 글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요거 이제 저층이면 1종, 중층이면 2종, 중고층이면 3종, 주거의 상업 업무 기능 보완되면
준주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4번 문제로 갑니다. 문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요 문제가 시험에 딱 뜨면요. 직접 개입이라는 말이 딱 뜨면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직간입니다. 혹시 이직간이 기억이 안 나셨다면 공부 잘못하신 거니까 직접 개입이라는 말이 시험에 뜨면 이직간을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는 이용 규제입니다. 직은 직접 개입입니다. 간은 간접 개입이고요. 이게 그 유명한 이직간이에요. 이직간. 이에서는 2개 기하시고요. 간에서는 5개 기하시고요. 직에서는 그 외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용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역지구제와 용도지역지구제와 TDR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요. 일단 조세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조세와 정말 비슷한 게 보조금 부담금입니다. 보조금 부담금. 그 외에 금융행정 이런 것들이 다 간접입니다. 근데 금융정책은 LTV나 DTI처럼 구체적인 금융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직접입니다. 그래서 뭐 공영개발이라든지 토지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수요, 선매, 초과매수, 도시개발, 재개발, 공공주택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직입니다. 근데 공영이나 공공 이런 말이 뜨잖아요. 공영이나 공공이나 요것 때문에 쓴 거거든요. 공영이나 공공 이런 말이 뜨면 예외 없이 직접으로 갑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는 지금 문제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직간싸움 붙입니다. 직간. 이용 규제는 잘 안 나와요.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지역지구제나 TDR은 없죠. 그러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싸움 붙이면 되는데 여기 보시니까 DTI 보이십니까? 이거 금융정책이라서 간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요거 세금이라서 간접입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보조금 부담금 간접입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을 품으면 안 됩니다. 디귿 품으면 안 돼. 그쵸? 예, 그다음에 리을 해볼까요? 리을 품으면 안 돼. 2개 했는데 답 나와버리는 거예요. 디귿 품으면 안 되고 간접이니까 리을 품으면 안 돼. 그럼 답은 기역, 니은, 미음인데 기역, 니은, 비읍이 직접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토지은행. 토지은행은 대표적인 직접입니다. 토지은행에서도. 그다음에 공영개발. 제가 문제 풀다가 공영이나 공공이나 이런 말이 뜨면 예외 없이 직접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비읍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유명한 이직간 문제고요.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직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지구제와 TDR은 2,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지원은 간, 나머지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 선매, 초과매수, 도시개발,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정책,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 싹 다 직접입니다. 직접은 너무 많아서 외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간접 5개를 외우시고 이용규제 2가지를 외우시고 그 외에는 싹 다 직접인데 직접에서 팁을 오늘 문제풀이하면서 하나 드렸어요. 공영 또는 공공 이런 말이 뜨면 예외 없이 직접으로 간다까지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5번. 용도 지역 지구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용도는 생략하고 지역 지구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지역 지구제를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이 지문 중에서 한 3개 정도 지문만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요. 먼저 동그라미 5번에 가볼까요? 5번에 가시니까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용도 지역이 뭔지 공부해 봤었죠.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것이고 443 한번 해볼까요? 도간농자, 도시는 주상공로, 주거는 전일준 이렇게 한번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대분류 4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분류합니다. 도관농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4번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용도 지구라 그랬어요. 용도 지역이 아니고 지구는요 중복에서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가 없어요. 지역은. 하지만 지구는 중복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게 정답이 될 건데요. 자 보시니까 양호한이란 말이 일단 떴어요. 양호한.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심이란 말이 떴어요. 여러분들 양호한 주택이면요 전용 주거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왜냐하면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2종이 맞아. 근데 양호하기 때문에 전용 주거지역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단어를 고집하고 싶다면 편리한으로 출발을 하고요. 중층이란 말이 나왔었어야지
편리한으로 출발을 하고 중층이 나왔었어야지 2종 일반이고요. 지금처럼 양호한이 뜨고 공동주택이 뜨면 2종 일반이 아니라 2종 전용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최대한 자세하게 보고 있는 거야.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인지 알겠죠? 6번으로 갑니다.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여기서는 저랑 두 가지만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3번 지문에 가시니까 임대료 찾았습니까? 그다음에 규제 찾았습니까? 예.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요, 싸게 규제해야 됩니다. 높게 규제하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얘를 규제하게 되면요, 공급이 감소됩니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빨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요거 OX, OX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임대료 보조나 선분양, 선증가 후감소, 선증가 후감소 했으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가격을 깐다니까요. 돈이 안 된다니까요. 공급이 감소된다. 규제하면 공급 감소, 후분양하면 공급 감소, 선증가 후감소니까. 그러니까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가시니까 이게 정답이 될 건데,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 제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는 뭘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 재정도 되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체 자금으로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꼭 건설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해서 임대도 돼. 그건 당연히 공공임대고 매입해야도 되고 임차여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개 틀렸는데,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얘는 좋아요. 얘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맞아요. 근데 외부 재원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이게 틀렸어요. 자체 자금으로. 그러니까 자체 자금도 괜찮고요, 외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원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X. 두 번째는 건설하여 부족해요. 건설 받고 뭐요? 매입 받고 임차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요, 국가가 건설해도 되고요, 국가가 매입한 걸 임대해도 되고요, 임차한 걸 또 임대해도 돼요. 그러니까 건설한 걸 임대해도, 매입한 걸 임대해도, 임차한 걸 임대해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된다.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 감소, 임대료를 보조하면 공급 증가, 선분양은 공급 증가, 후분양은 공급 감소. 요걸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선증가 후감소 기억나시죠? 규제되면 가격이 까지니까 공급자들 돈 안 돼. 공급 감소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요. 보조금 지급되면 7천만 원 그대로 돈 되니까 공급 증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 다음 공공주택 정책이라는 건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임대를 할 때 지은 걸 임대도 되고요, 사온 걸 임대도 되고요, 빌린 걸 임대도 돼요. 그래서 건설, 매입, 임차 다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만으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오케이. 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7번으로 가볼까요? 토지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직간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알게 됩니다. 또 직접 개입 얘기해 보라 그랬습니다. 또 직접 개입. 직접 개입은 그 외거든요. 뭐의 그 외냐면, 지역지구제 TDR은 2,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은 간, 나머지가 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맞아요. 토지 수용도 맞고. 근데 금융지원 아니야, 금융지원. 금융지원은 간이야. 보조금 지급 아니야,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도 간이야. 그래서 결국 시험에서는 직간섬을 많이 붙인다고 했었고요. 4개 다 직접 개입은 아니라는 거야. 앞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과 토지 수용은 직접 개입이 맞는데, 뒤에 있는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두 번째. 자,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얻은 이익. 이 이익이 어떤 이익이냐면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얻은 이익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요게 이제 28%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 단어까지는 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는 그 이익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의 증가분을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그래서 이걸 개발 사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개발권 양도 제도가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 제도 또는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해야 됩니다. 개발 부담금 또는 제목 그대로 개발 이익 환수 제도라고 해야 됩니다. 개발 이익 환수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는 TDR인데, 이거는 다음 파스에서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TDR은 아니다. 선매는요, 강제로 수용한다라는 표현만 안 나오면 돼요. 매수한다 또는 협의 매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돼요. 아니나 다를까 토지거래 허가국에서 허가를 받았어. 근데 공익 목적에서 사적 거래 우선해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했다면 협의 매수란 말이 추가되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강제로 수용한다는 표현은 없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4번 토지 적성평가 제도. 자,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요. 개발과 보존이 한판 뜨는 거야. 경합에 붙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서 토입할,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와주면 돼요. 그 말이 나왔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랬더니만 미개발 땅을 갖다가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미개발 땅을 갖다가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추어서 가치가 높은 도시형 토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제도는요. 토지 적성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지 설명 드렸죠? 오케이. 5번 토지거래 허가제.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나죠? 네, 토지거래 허가는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국에 딱 4개 동입니다.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맞아요? 그런 말을 기대하는 겁니다.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가 급격히 상승, 그럴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토지 개발과 보존이 한판 뜬대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보고 싶대요.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아까 위에 있었던 토지 무슨 평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뭔지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 답은 3번입니다. 한 번 더 해드릴게요. 1번은 왜 틀렸냐면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갭이 아니라 간접 갭이기 때문입니다. 2번은 제목을 보시니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대요. 그것을 환수하는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또는 개발부담금 제도라고 해야 됩니다. 선매제도는 선매자 지정에서 사적거래 우선해서 협의매수 할 수 있는 제도가 맞고요. 미개발 토지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는 환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개발과 보존이 한번 붙었을 때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는 토지 적성평가 제도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투기적 거래가 상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걸 토지거래 허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다음 페이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다 볼 필요 없고요. 오늘은 저랑 딱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만. 하나는 그 임대료 규제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자, 규제는 공급이 감소됩니다. 보조는 공급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밑에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공급이 증가됩니다. 이걸 보자마자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문 읽고 보조 공급 증가 다음 4번 지문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멈칫 이게 쌓이면요. 하나 지문 읽고 한참 생각하고 하나 지문 읽고 한참 생각하면요. 1분에 한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초반부터 너무 몰아붙이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알고 모르고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조금 몰아붙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난 앞으로 계속 이럴 건데 그러니까 막 빨리 대답 못하면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할 건데 물론 윽박지르지는 않겠지. 이렇게 이렇게 원만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아시겠죠? 예. 근데 규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줄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줄어요.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주는 것을 4글자로 뭐라 부르냐면요. 초과 수요라 그래요. 초과 수요는요. 누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상이냐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상으로서 수요 과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급 과잉 현상을 처리한다 이렇게 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 가격이 까지거든요. 7천짜리가 6천짜리로. 그러니까 7천, 6천 되는 게 규제예요. 그럼 규제되면 살 사람 많겠지. 수요 증가. 공급자들은 돈 안 되니까 공급 안 하겠지. 공급 감소.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으니까 초과 수요 과잉이지 공급 과잉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격이 싸졌는데 어떻게 공급 과잉이 되겠습니까? 초과 수요에 수요 과잉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와 보조를 비교할 줄 아느냐 하는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네, 수요 과잉으로 수정하셔야 되겠죠. 9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통장인데요. 영국에 있는 행통장이에요. 우리나라 통장 아니에요. 영국에 있는 행이라는 성씨를 가진 통장이에요. 영국 행통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국
아씨, 나도 짜증나.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자괴감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이러려고 강의를 시작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 어떻게? 공공주택 정책 5개는 기억해야 되는데. 공공임대. 영국에 있는 통장님인데 행시성을 가진 영국 행통장님 기억하면 됩니다. 영구임대 몇 년? 50년. 국민임대 몇 년? 30년. 행복주택 누구? 젊은 층. 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아직까지는 행복하지. 뒤에 벌어질 일은 모르고 이렇게 안 된다 그랬죠. 취약계층, 통합. 그다음에 전세계약 방식, 장기전세입니다.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거 3번부터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그랬는데 전세계약 방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50년 영구임대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임대는 30년이 나와야 되거든요. 30년은 오간데가 없고, 자 보세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아직까지 행복할 때네요. 젊은 층 나왔어요. 이거 뭐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행복주택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 3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한 문제 서비스로 주는 문제예요. 영국 행통장 중에서 행복주택을 아느냐 모르느냐,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구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안 놓치셔도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문제. 여러분들 오늘 저랑 우리 거의 시험이 10개월 이상 남았거든요. 시험이 한 11개월 남았어, 사실은. 12개월 남았는데 제가 1월 달에도 3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이 부분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은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걸로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 딱 한 번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영국 행통장 중에서 50년이면 영, 30년이면 국, 젊은 층이면 행, 그 다음에 그 취약계층이면 통, 그 다음에 전세계약 방식이면 장, 영국 행통장 가면 되는 거야. 영국 행통장이 뭐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공장 운영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야. 이거는 공공임대고 민간임대. 공장 운영하시는 영국 행통장님이신데요. 이 공장은 공공지원이고 장기 일반이에요. 둘 다 몇 년이고 10년이고 장기는 뭐 제외요? 아파트 제외.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 대한 구분해드렸고요. 나머지는 아예 볼 필요도 없고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틀리시면 큰일 나는 문제. 11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맞죠? 예. 네. 아니네. 10번. 큰일 날 뻔했네. 10번 빠뜨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죠.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은 땅값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택법 법령 규정을 한번 봐드린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는요, 땅값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이거 도입 배경은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신규 주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목적은 실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 맞습니다. 우리의 5개 정책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진짜 안 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 TDR,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공환지세 빼고는 현재 우리나라에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고 계시는 분양가 상한제는요, 공공택지에서도 시행이 되고요. 공공택지 외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요, 국장이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주택가격 상승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고요. 요거 실시하면 단점이 있죠. 공급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거든. 건설업체들이 위축되고요. 질이 하락한다는 문제. 아까 임대료 규제 효과와 똑같습니다. 질적 수준 저하되고 공급이 감소되는 겁니다. 5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나왔어요. 도시생활주택. 도생이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도생.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생은 분상 X입니다. 도생, 분상 X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밥 좀 먹은 사람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지 않고 도생 그러고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지 않고 분상 그럽니다. 요거 말고도요,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관광특구도 있는데 그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도생은 분상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까지는 좋았는데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거든요. 하지만 일반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야 되겠죠.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 못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통상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서 구입할 때는 취득을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보유하고 처분하는데 못됐게 앞뒤를 바꿔놨어요. 바꿔놨다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니까 보유 2개, 취득 5개, 처분 2개입니다. 요거는 이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고요. 요거는 앞에 빠진 게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입니다. 사실 뭐니 해도 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유할 때 내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고요. 보유할 때 내는 지방세는 재산세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디귿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답이 바로 1번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유 단계의 국세와 지방세만 알아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는 취득을 먼저 해드릴게요. 원래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게 맞으니까. 취득할 때 내는 국세는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 내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여기서는 그것만으로도 문제 맞출 수 있고, 처분할 때, 양도할 때 내는 국세는 양도소득세, 양도할 때 내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9개 세금 정도는요, 오늘 안전자리에서 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자리에서 기억하시라는 것은 복습할 때는 뺐으면 좋겠어. 나중에 강의 듣는 시간 외에 다른 거 복습할 때는요, 조금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 좀 덜 됐던 것들, 그런 거 하는데 시간 할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복습 방법이 잔소리 같지만, 아는 건데 그냥 첫 페이지 펴놓고 복습하는 겁니다. 아는 건데. 왜 복습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 발목 잡는 내용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내용 위주로 복습해 주시면 돼요. 12번 마지막 문제인데 오늘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2개 정도만 지문 확인할게요. 먼저 아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공을 들였던 거, 양도세를 중과세했을 때 주택 공급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이건 전반적으로 다 틀렸는데요.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양도세 무서워서 처분 안 하니까. 그래서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가 틀렸습니다. 일단 납부하기 위해. 납부하지 않기 위해라고 해야 됩니다. 주택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틀렸습니다. 주택 처분을 기피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이 증가되는 효과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주택 공급이 감소되는 효과를 말한다.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요. 1번, 2번, 3번이 왜 틀렸는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 했을 때 주택 공급 동결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감소되는 효과를 말한다. 그 생략되는 말은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격 상승, 공급은 감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아직은 좀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공급의 탄력성이 0이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있죠.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가1, 교소형이가 가일과 거니까. 1보다 크면 탄력이고요. 작으면 비탄력이고요. 0이면 완전 비탄력이고요.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 완전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완전히 나왔으니까 세금을 전부 내는 거예요. 근데 토지 시장에서는 누가 공급자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공급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그럼 주택 시장에서는 누가 공급자냐면 주택 소유자가 주택 공급자고요.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급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그래요. 아파트 살려고 하면 누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이냐면요. 미리 지어진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공급자예요. 현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공급자지.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하는 거 맞습니다.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0과 완전 비탄력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다 내고, 여기서는 공급자와 동의어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문제 매칭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세금이 나올 때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누가 세금을 전부 내고 하는 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알겠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답이 5번인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미리 보는 기출문제 풀이는요, 거의 어느 단계로 문제풀이를 해드렸냐면 우리 7, 8월 달에 되면 문제풀이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 이 정도 속도로 나가요. 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핵심 딱 잡아가지고 이론 설명도 좀 드리고 하는 정도로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책론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치르시면서 정책론이 진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책을 너무 많이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바뀌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데 중개사 시험에 공공임대주택 안 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이라든지 각종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부동산 정책론은 거의 문제풀이 반 수준으로 해설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해가 좀 잘 되시는 분들은요,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거나 갑자기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빨라진 건 아니고요. 제가 해설을 좀 풍부하게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 머리 일정합니다. 사람 머리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내 이력이 갑자기 좋아졌다거나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보다는요, 제가 설명을 2번, 3번 반복해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지만 이론 수업 수준으로 또는 문제풀이반 수업 수준으로 해설을 좀 충분하게 드려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 252쪽에 부동산 투자를 할 건데, 252쪽에 부동산 투자할 때는요, 계산기가 필요해요. 계산기가. 그래서 제가 다이소 계산기 하나 준비하라 그랬죠. 했어. 근데 진짜 했다? 하늘 우러러 했어. 그래서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계산기 필요하고요. GT라는 왼쪽에서 보시면 GT 두 번째 GT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기 준비하시고, 다이소 계산기 안 됩니다. 휴대폰 계산기 안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안 됩니다. 다이소 계산기가 아니고 저기 카시오 계산기 안 됩니다. 미쳤나봐. 다이소 계산기이어야 됩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사는 계산기여야 되고요. 카시오 계산기 안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안 됩니다. 휴대폰 계산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도 일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에 부동산 투자론으로 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